설화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최근 근황을 알렸던 윤도현 사주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계속 방송이 안 보여서 궁금하던 참이긴 했어요. 저희 윤도현 가수 되게 좋아했는데 예전에 윤도현 가수 사주를 봤을 때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나이도 아직 젊고 해서 특별하게 눈여겨보지는 않았었는데 그 사이에 또 별거가 있었더라고요. 일단 해자축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수로 인한 문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운이 올 때 수로 인한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가 강력하고 이번에 암투병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명히 혈액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저의 예상과 같게 혈액암의 일종으로 암투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운의 흐름이었길래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나왔고 또 윤도현 씨가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어떤 운들이 펼쳐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도현 씨는 신해년 신축월 갑자일에 타고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국이 해자축, 그죠? 수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제 간목이에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을목이 아니어서, 을목이 아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월이라는 거죠. 축월의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은 어쩔 수 없이 병정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주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인이 살기 위한 오행을 반드시 쓰려고 그 오행이 가진 직업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간에 관이 두 개나 이렇게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도현 씨는 관을 취하지 않고 이 식상을 취하는 연예계 활동으로 본인의 인생을 펼쳤고요. 또 이렇게 신자가 일단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떠 있다는 자체가 두 개가 있으면은 하나도 좀 온전하게 쓰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관을 본인이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굳이 관을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인드도 강했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한겨울에 서리빨의 의미에 이 신금을 쓰고 싶지 않은 건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울의 병화는 간목은 병정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사주 구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이 사주를 전반적으로 강하게 구성하고 있는 게 관인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되게 점잖고 신사답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많은 거는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기질 때문에 본인이 꼭 필요한 식상의 직업군으로 이제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러기에 이 욕정인이라는 자수도 상당히 한 몫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일단은 수가 기신이기 때문에 수를 생하는 금이 구신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금수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운에서 금수운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금을 극하는 화가 좋은 역할하고 수를 극하는 토가 좋은 역할하는 거죠. 그럼 토가 용신이고 토를 생하는 화가 희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목은 한신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승하는 애. 이기는 놈, 우리 편. 이런 느낌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외로이 한겨울에 혼자 떠 있는 이제 간목이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조금 춥고 쓸쓸하고 이제 외로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더 어찌 보면은 그 맹렬한 화를 쓰기 위해서 식상을 추구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렸을 때 여기에 보시다시피 해자 이렇게 겨울로 흘렀어요. 더더군다나 금생수, 그쵸?
이렇게 흘렀고, 또 기토가 왔어도 이 기토는 이 수를 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토국수가 아니라 수국토를 받는 그런 입장의 토이기 때문에 기해대운까지는 상당히 고생스러웠을 그런 운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윤도현 씨가 좋은 운의 흐름이었냐? 무술년부터 굉장히 좋은 운의 흐름이었죠. 수기를 다 덮을 수 있는 무술이라는 아주 크나큰 토의 간지가 왔기 때문에 좀 수로 인한 문제가 이때부터 해결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제극인이 된 거죠. 제극인이 됐다라는 건 내가 가진 인성이라는 환경을 재적으로 돈으로 잘 창출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진 베이스인 이 인성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잘했다. 상업 예술로 가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무술이라는 간지가 좋은 이유는 술 중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살아있는 거죠. 정화가 술 중에 무토를 화생토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수로부터. 그죠? 수로부터 화생토를 열심히 해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그러면서 조우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정화가 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환경이 좋아지는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9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윤도현 씨에게는 인생이 딱 좋아지는 시점을 골라라 하면은 무술대운부터였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도현 씨가 개인한테 물어봐야겠지만, 그리고 또 39세부터는 병정화가 굉장히 떠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대중과 친화적인 그런 상업 예술 쪽으로 더 꽃을 피웠을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쥐구멍에 벼뜨는 거야, 딱. 그쵸?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쥐가 햇볕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굉장히 이제 환경이 좋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순간에는 상관경관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운이었다. 그죠? 상관경관을 해서, 상관경관이라는 건 이제 본인 안에 의식이 싹 트고, 문제의식이 생기고 자아가 생기고 하면서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도 좀 낼 줄 알고 사회 문제에도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39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윤도현 씨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전환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운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죠? 일단 금수가 좋지 않은데 이 사주는 그래도 금이 이제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화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쵸? 화를 끌고 왔기 때문에 화극금으로서 이렇게 금의 힘을 줄여주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토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 토가 토국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유술, 대운으로 보면 금대운이 좋은 운은 아니었지만 천간의 글자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같이 따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무술대운에 이제 제극인이 되면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는 거죠. 먹고 살만해지면서 제극인이 가능하니까 이때 결혼이라는 것도 했겠죠. 그죠? 원국에는 무죄예요. 그죠? 원국의 무죄이다 보니까 윤도현 씨 잘생기고 되게 매력적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막 여자들이 많이 붙을 그런 사주는 아닌 거죠. 의외로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게 굉장히 샤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때 이제 재성이 오면서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이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때는 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나올 수 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결혼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때는 상관경관으로 나름 사회적인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일깨우면서 의식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 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52세시죠. 52세시고 신축년부터 아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축년. 뭐 이때도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뭐 아프다기보다 발견이 됐을 테고, 이게 해자축이 귀신인 상태에서 분명히 문제는 이 경자년부터도 싹 떴을 것이다. 그쵸? 그 전에 더 깊게 가보면 기해년부터도 문제는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신축년에 이제 검사라는 걸 하면서 본인의 병에 대한 인지를 하기 시작했을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계속 운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때 이제 알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병신대운인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계묘가 52세고, 이민년이 51세고, 그죠? 그 다음에 신축년이 50세네요. 그죠? 50세. 딱, 이게 운이 뭔가 바뀌고 나서 무슨 일들이 막 바뀔 시점에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병신대운이 막 시작되면서부터 어찌 보면은 윤도현 씨에게 그런 병의 인자가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윤도현 씨는 이사주가 굉장히 본인의 재능이 남에게 이렇게 표출이 잘 되려면 반드시 천간에 병화나 정화는 있을 거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그쵸, 어둠 속에서 혼자 고고히 있는 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정화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럼 병정화가 떴으면 병인시나 정묘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은 거죠. 그쵸? 여러모로 추걸에 조용신이 병정화가 떴고, 둥둥 떠다니던 이 간목에게 뿌리가 돼주는 이런 목이 와줬다는 건 시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이렇게 좋다면 인생의 중반기,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인생이 좀 편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자식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자식 사랑이 남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시간이 병정화 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식상이 이렇게 조용신으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굉장히 그 표현하는 거에 주안점을 많이 두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자식에게 사랑하는 그런 생각들과 말 같은 것들을 많이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분이시고, 이 욕정님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본인의 인성인데 인성이 욕지로 앉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으신 분이라고 보여줄 수 있고, 또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야생마스러운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간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락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을 가능성도 높겠죠. 을이었다라면 처음부터 좀 발라드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사주는 이제 천간에 병정화가 반드시 있을 텐데, 병화가 있다고 한다면 병신합으로 병화도 신금에 묶이고 신금도 병화랑 묶이면서 수기운, 본인에게 기신인 수기운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인생이 그렇죠. 세옹지마죠. 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화가 있다면 상관, 병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뭔가 상관, 병관의 문제들이 일생 동안 좀 따라다니는 거죠. 가령 본인의 상관성의 언어와 말로 인해서 어떤 상관경관의 구설에 휩쓸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생성된 이 상관으로 인해서 모르고 살아도 되는 문제의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삶이 다소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문제의식은 있어 마땅하나 본인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모르고 사는 게 가장 편할 때도 있는데, 그 사회의 불편한 부분들을 알므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지식인들의 아픔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병화가 오나 정화가 오나 여러모로 이제 식극관, 상관경관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해자축이 있다 보니까 이 사주는 토가 없죠. 토가 없어요. 그러면 간목에게 있어서 토가 없다라는 건 본인이 뿌리박을 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떠돌이 인생, 그쵸? 안정되지 못하고 어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뭔가 계속 방랑객의 신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외로운 거죠. 정착할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이때 딱 정착할 땅이 옴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딱 삶의 터전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사주 전체를 보면은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토국수가 아니라 수국토가 돼버리는 상황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서 토의 문제, 재성의 문제는 항상 안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재성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돈을 열심히 모아도 잘 쌓이지가 않는다거나 모일라 치면은 무슨 일이 생겨서 자꾸 나갈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육친적으로 보면 아버지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인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은 인성이다. 엄마다. 그죠? 아니면은 그 원인은 이 윤도현 씨의 이 인성적인 마인드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재성에 더 집착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가 이제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재성이 드러나 있었더라면 이분은 너무 좋아하는 음악을 하다가도 그게 본인의 인생에서 뭔가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은 돈이 되는 쪽으로 확 기울어서 본인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없을 수도 있는 사주가 되는데 무제이기 때문에 그 원동력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무제라는 거는 어떤 목표감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쭉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가다가 이게 뭔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계속 잘 바꾸는 사람들이 또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과 추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크게 망하지도 않고 항상 고만고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죠. 내가 계속 했던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시대가 내가 원하는 것하고 이렇게 맞아들어가는 시점이 오면은 확 발발할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던 것이 뭔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서 알아줄 수 없는 부분이 된다면 평생 돈과는 좀 거리가 먼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제의 아픔일 수도 있고 또 무제가 위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가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제라고 볼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본인의 소신 그런 것들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돈을 생각하지 않고 쭉 가다 보면 세상이 그것을 알아주면서 결국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무제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재성이 많은 사람들이 무제를 보면 좀 답답해 보이는 거죠. 안 되는 것 같은 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본인들 눈에는 뻘짓이거든요. 그걸 계속하는 게 이제 무제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바보, 멍청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제 심리는 제가 잘 알죠. 예. 돈하고 크게 관련을 안 짓고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돈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직업하고도 연결이 되고 일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삶을 저도 살았거든요. 어떤 목표감이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목표감이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가축이라는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병정화를 추구하는 인생이었고, 그 병정화가 또 운에서 무토에 의해서 보호가 됐죠. 이때 무토 여기 기토도 왔죠. 이때부터 조금씩은 생겼지만, 이때 무술대운부터는 굉장히 이제 화생토가 잘 되고 있는 입장이죠. 화생토가 됨으로 인해서 토국수가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어서 제극인이 잘 돼서 결국에는 내가 계속 그냥 내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더니 돈으로 연결되어서 먹고 살만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윤도현 씨는 병신대운, 현재 병신대운이고, 신대운은 잘 나셔야 돼요. 편관이죠. 편관인데다가 금생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수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수에 관한 문제가 노출이 안 되려면은 갑진년까지는 지나야겠죠. 그죠? 이때까지는 지나야 돼요. 내년 자진합이 되면서 또 수기운이 만들어지죠. 이때까지는 일단은 다시 보자. 예. 없어진 암도 다시 보자. 재발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이럴 때는 아주 좋죠. 화토가 이렇게 같이, 목화토가 계속 같이 와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는 시점이 되고요. 또 갑진년하고 비슷하게 무신년 때도 마찬가지로 신자 합이 되면서, 그죠? 신자 합이 되면서 무신년도 상당히 재발에 재발이 일어날 수 있는 운의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운이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 추적 관찰하면 돼요. 계속, 그죠? 그래서 초반에다 잡으면 되는 거죠. 늦는 게 이제 문제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신년이나 갑진년만 잘 나시면은 당분간 이제 맑음이 되지만, 이제 이때부터는 또 금의 영향권으로 가죠. 기우년, 경술년. 그래서 이 2년도 경술년, 무신년, 기우년. 이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이게 24년, 25, 26, 27, 28, 29, 30. 그쵸? 그러니까 24년과 28, 29, 30. 이때를 이제 잘 나시면 이제 또 을미대운으로 접어들면서 이때는 굉장히 이제 운에서도 여름 기운이 강력하게 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지는 운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일단은 을미대운 갈 때까지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모처럼 이제 다시 완치가 되셨으니까 그동안 하시고 싶으신 거, 참았던 것들 다 해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대중들도 그런 모습을 좀 지켜볼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